헌재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이 정청래 위원장을 노려보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윤석열의 허점을 제대로 찔러버리니 다른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내란당 국힘까지 나서서 윤석열 방탄하겠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국힘 의원들을 향해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막힌 속이 뻥 뚫린다는 반응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바쁜 내란당 국힘은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법사위에 출석한 타 부처 장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관 없어요. 아셨습니까?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국회를 존중해 주세요. 여기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자, 제가 이진숙 위원장님,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17대 문광위원을 하면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KBS 수신료는 여당이 되면 여당에서 올리자고 그러고 또 그 여당이 야당이 되면 올리지 말자고 그러고 지금 몇십 년째 이게 공전 상태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당과 야당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주장하신 대로 2명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의 안정성, 방통위원회 합의제 기구의 법안의 취지, 정신에 맞는다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입장을 떠나서 그 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치 KBS 수신료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명을 하면 어때 이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이 되면 본인들이 죽고 배고파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부족했던 미비점 이것을 보완하는 게 맞다니까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잠깐 그 질의 전에 한 말씀만 좀 합시다. 한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토론하세요. 도대체 탄핵 심판 지금 중인데 어떻게 내일 모레 발언권 안 드렸어요.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언권 안 드렸어요.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되나요? 신중한 조용히 하세요. 기다려야 되고 존중해야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 시간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방해하지 마세요. 질의하세요. 보여주세요. 질의하세요.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탄핵하면 되고 그걸 상식이라고 이용하세요. 시나리오가 안 보여주세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송석준 의원님,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 직전입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잖아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헌적인 발언을 법사위에서 합니까?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는 계속 이러면 발언권 중지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내가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송석준 의원은 위헌적인 발언하세요. 계속 경고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발언하세요. 꼭 이렇게 발언권 중지를 받아야 발언을 안 하시는구만. 자,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정지시킨다고 내가 안 했지 않아요? 방통위 원장님. 그러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2인 이상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법 취지가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네, 직접 입법에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2명으로라도 최소한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됐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그 법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방송통신융합 국회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고 또 방통위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로 제가 주도해서 방통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IPTV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5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 라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근데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로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가 5인 전체가 만장일치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야당 추천 인사가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국회에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뭉개고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짐작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법안 소위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행과 관련돼서 저도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3분 하세요. 송석준 의원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주시라고. 송석준 의원님은 발언권이 중지된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발언권 의사진행 발언을 중지를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먼저 간첩법과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빨리 상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간첩법을 일소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께서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벌써 법사위를 수차례 열었고 소위도 수차례 열면서 많은 고위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간첩법의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오인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간첩법과 관련돼서는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외국인에 의한 그 범죄,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이제 처벌을 한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상황이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항공모함을 드러내 촬영하고 군부대를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언론에서 아주 강하게 지적이 됐고 조속한 간첩법 개정을 요구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속한 상정을 해주기를 요청드리고요. 오늘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당과 경제 8단체 대표들이 와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이 있었고
우리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한계,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 또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결심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 주체가 이렇게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문제는 경제 기업의 활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유상범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간첩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화도 하고 헌재에서 법률 대리인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이거는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입니다. 언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심사숙고하고 혹시 그것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내란 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양쪽 간사님들께서 간첩법에 대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계엄에 마치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상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상정 안 한 게 맞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어느 간첩이 간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들께서는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고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진술인들을 찾아서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도 안 하고 일정부터 자, 그 일정까지 간사들까지 다 협의해 주세요. 상정을 해. 그리고 좀 조용히 좀 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 더 많은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예요. 이해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얘기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한번 토론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여기서 또 그것을 동어 반복처럼 다시 토론하고 공청회를 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간첩죄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한 적 있습니까? 토론 충분히 했습니다. 합의까지.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서로 공청회를 하자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어요? 국민의힘 일선 통과되면 논의가 필요 없는 거니까. 공청회를 하자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상정. 자, 그래서 제안을 하지 않았. 이 상법은 법안심사에서 충분히 심사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